2014년 4월 16일 날 선생님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원종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가기 전에 신문 기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봤는데 제주도로 그 수학여행 가던 그 배가 침몰했다를 잠깐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비행기 사고도 아니고, 배가 이제 침몰을 했다는 거는 이렇게 좀 기울어지거나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큰 배니까, 이제 당연히 뭐 전국적으로 그 구조하게 총출동하고 해서 하면, 큰 배가 그렇게 쉽게 빠른 시간에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빠지진 않기 때문에 뭐 사람 구조하는 건 금방 하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역시 전원 구조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수업을 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전원 구조가 오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 뭐 그러면 사망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무실이 뭐 선생님들이 다 웅성웅성 하면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정말 이 모든 게 진짜 일인가? 이게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4월 16일 이후에도 그 정말 모든 일들이 믿기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 세월호 사건은 정말 왜? 라는 질문을 한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정말 대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큰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고 그리고 왜 끝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을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선생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4월 16일 그 사건 이후로 뭐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구로에 살았었기 때문에 뭐 계속 서울 광화문이든 청계천이든 뭐 안산에서도 그렇고 대규모 막 집회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집회에 많이 다녔죠. 그래서 집회에 갈 때마다 그 학부모님들이 세월호 희생자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집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발언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을 하신 학부모님이 있었어요. 그 단원고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이제 그 구조된 게 아니라 생존이 된 학생들이 있어요. 생존자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단원고 학생들이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일부 이제 생존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 학생의 학부모님이 그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4월 16일 당시에 배가 막 넘어가고 할 때 그 당시 아들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배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학부모님이 아들의 그 전화를 받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빠가 그 당시에 이 학부모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어떤 안전 시스템을 본인이 믿을 수가 없었다. 상당히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퍼뜩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아들한테 무조건 나오라고 했대요. 무조건 배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 아들이
배에서 나왔던 거죠. 그랬는데 걔는 살았어요. 밖에 나온 애들은 살았던 거예요. 선생님은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그 모의 시험 같은 거를 해봤대요. 그래서 그 뭐 500명이면 500명, 600명이면 600명 그 사람들을 다 구명조끼 입힌 다음에 쭉 줄 세워서 갑판으로 다 나으라고 해서 구조를 대기하고 있게 하는 게 시간이 10분이 채 안 걸린대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의 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은 뭐 학교 수업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만 그런 배 안에서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세월호 관련 집회 많이 다니고 하면서 같이 갔었던 선생님들하고 집회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다 생각했던 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배에 학생들을 데리고 타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랬던 거예요. 나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다. 정말 답답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때 막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던 게 아닐까.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라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너무 그런 식의 교육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근본적인 우리 교육의 어떤 맹점이랄까 그런 문제점을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호 때 그 학부모님들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그 시위에 나갑니다. 왜냐?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죽어야 됐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그래서 계속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해라. 그리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라. 계속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이 참 훌륭했던 게 본인 자식들은 죽었지만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이후에 또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다음에 희생될 수 있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주장했던 게 안전한 나라였어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여름날 계속 안전한 나라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 그러면서 계속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서명운동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서명해보고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몇 명 서명을 받으려고 했었을까요? 100만 서명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이 1000만 서명 운동을 목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1000만 명 다다른 그런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받아내고, 그래서 그 종이들을 모은 박스가 정말 산처럼 쌓여진 그런 박스를 들고서 국회로 가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 국가에서 세월호를 그래도 좀 뭔가 조사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계속 그 세월호 그 희생자 학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서명 운동하고 시위 다니고, 혹시나 우리 아이의 죽음이 잊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고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그런 이상한 그런 비난이라든가 비하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그 정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런 그 서명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2017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도가 됩니다. 작년이었죠. 2019년 겨울 때쯤 해서 또 국가적인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코로나 사태였던 거죠.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다음 우리나라로 바로 번지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동양인에 대한 비하, 그리고 동양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를 잘 막고 있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2014년,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대형 사고가 났었던 나라가 불과 6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세월호에 그 희생된 그 학생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의 끝없는 노력과 희생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분들이 외쳤던, 목이 터져라 외쳤던 안전한 나라, 그것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같이 시위에 나서고 촛불 집회를 했었던 우리 수많은 국민들의 그런 눈물과 희생, 그것이 이런 안전한 나라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놀랍게도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단지 우한에서 환자가 한 명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바로 우리나라는 전염병 대비를 위한 그런 대책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면서 바로 그때부터 진단키트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모의 훈련까지 거치면서 그렇게 예방을 철저히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거를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래도 있고 한데, 선생님은 이제 이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손병희 선생님의 꺾이지 않기 위하여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직접적으로 세월호와 관련 있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사를 잘 들어보면 세월호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노래를 들려줄 테니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꺾이지 않기 위하여 부서지지 않기 위하여 슬프지 않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애원하지 않기 위하여 분노하지 않기 위하여 변명하지 않기 위하여 구차하지 않기 위하여 다신 울지 않기 위하여 다신 지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지 않기 위하여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불러오기 위하여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웃기 위하여 다시 울지 않기 위하여 다시 지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지 않기 위하여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불러오기 위하여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웃기 위하여 진정으로 웃기 위하여 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셨어요? 네. 선생님이 그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네.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그냥 뭐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얼굴만 봐도 바로 그냥 눈물이 나와요. 예.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냐면 보상이 아니었어요. 보상이거나 아니면 뭐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달라라는 거였어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아이들이 잊혀질까봐.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 세월호를 기억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꺾이지 않기 위하여 아까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4월 16일이) 지나고 17일, 18일 일주일, 열흘이 지나요. 우리가 그때 노란 리본을 막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다가 표시하면서 기다릴게, 돌아오라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요. 이제는 아이들을 살아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때 학부모님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때 학부모님들의 소원은 우리 아이 시신이라도 빨리 좀 찾고 싶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팽목항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이 서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막 집회에,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 시위 참가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달라.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제 학생 이름을 부르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집회 한번 시작을 하면 기본이 10,000단위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부모님이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건우야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수만 명이 건우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정말 단 한 명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울면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렇게 세월호는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만 아픈 사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을 다 같이 하나로 모아서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나누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자. 뭐 혼자 마음속으로 불러도 되고 뭐 크게 불러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월호 특별 수업을 듣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희생자들 이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자들의 이름 하나하나 한번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 과제 이 세월호 특별 수업의 과제가 그 희생자 학생들의 이름을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뭐 여러 명도 좋아요. 그래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원고 2학년 1반 또는 뭐 2학년 2반 아무개 이름 몇 명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과제물을 제출을 해주세요. 그게 이 세월호 특별 수업의 과제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세월호 특별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수업을 다 같이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